요즘은 그냥 새로운 상품을 올려도 다음날 그냥 바로 주문 나가요. 오픈마켓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오픈마켓은 너무 포화 상태가 돼 있잖아요. 폐쇄물은 아직까지는 포화 상태가 돼 있지 않습니다. 등록은 될 거예요. 이렇게 검수 반려가 뜹니다. 네, 이렇게 뜨기 때문에 그러면 또 반려를 수정하면 한 3, 4일 또 걸려요. 또 심사해야 돼요. 또 반려야. 그럼 반려가 계속 나면은 의욕이 떨어져서 안 해. 무슨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네이버 키워야겠다 해서 글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픈마켓으로. 한 번이면 상관없는데 자꾸 두세 번 이렇게 일어나니까 무슨 원인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포기해요. 그래서 토스 쇼핑 뭐 유행해서 뭐 돈 번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네 해놓고 또 다시 오픈마켓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빈자리 틈새를 노려서 그래서 저는 수익을 내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더 드릴까 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현재 농수축산물 이제 위탁 판매를 하면서 퇴근 후에 부업으로 한두 시간을 좀 일하고 있는데 매출은 이제 3,500만 원, 사입은 이제 1,500만 원 나와서 총 5천만 원 정도 매출을 내고 있는 28살 유근이라고 합니다. 집으로 가시는 거죠? 길이? 네, 그렇죠. 바로 집에 귀가해가지고 업무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 보면은 농수축산물 엄청 많잖아요. 하는 셀러들이. 근데 이제 다 농장이나 아니면 생산지에서 다 전화를 해서 컨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전화를 하지 않고 쉽게 밴드사라는 걸 통해서 상품을 올리면 바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전부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퇴근하시면 좀 쉬고 싶으실 텐데 네. 그래도 꾸준하게 하시고 계시네요. 누가 시켜서 했었으면 힘들고 지쳤을 텐데 뭐 직장을 다니고 아르바이트 했으면 힘들었죠. 근데 이거 직장을 다니면서 제 부업으로 제1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이고 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만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거의 매출 3천? 네. 3,5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마진은 한 어느 정도 나오세요? 마진율은 한 13%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거의 최소 12에서 최대 15%까지 나와요. 네, 그래서 다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보니까 354만원에서 355만원 나오더라고요. 3월달 기준으로.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대표님처럼 바로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 부분은 가능하고요. 제가 이따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식품 위탁 판매는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식품 위탁 한 지는 이제 한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좀 어떻게 그거는 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중국 구매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고객들한테 이제 노출 잘 시키려면 키워드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을 많이 받았는데 그 CS도 좀 어려운 거를 많이 겪어야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았었고 그 다음에 제가 로켓크로스를 했는데 로켓크로스는 또 재고 리스크가 있어요. 그 재고 리스크와 또 광고비를 써야지만 판매가 되는데 이제 광고비 소진도 그렇고 또 시즌이 끝나면 반출을 할 때 그 상품들을 저는 한꺼번에 올 줄 알았는데 그 상품들을 하나하나씩 막 택배사에 붙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착불비로 다 덤탱이 쓰여지는 약간 그런 일도 있어서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저는 식품 이거 가야 되네. 사람들이 있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식품, 이 농수축산물은 중국 구매대행 할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 네, 그때 하고 싶었는데 이게 구매대행이나 이제 사입 쪽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 부분도 많이 어렵다 보니까 비용도 비싸고 해서 안 되겠다. 국내 쪽에 식품 위탁을 좀 알아보자 하게 돼서 그쪽으로 하게 되었고. 구매 대행이랑 그로스를 다 해보셨는데 네, 맞아요. 생각보다 잘 안 풀리셨던 거죠, 이게? 네, 그렇죠. 일단은 뭐 핑계 댈 거 없이 사실 제가 운영을 잘 못했다는 것도 있고, 좀 어려웠죠. 근데 식품 위탁은 또 잘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식품 위탁이 뭔가 좀 쉬웠었나요? 아니면 어땠었어요? 확실히 이제 공급해주는 밴드가 있으니까 그냥 그 상품을 뭐 따로 키워도 공부할 것도 없이, 뭐 시즌에 뭐 잘 나간다 이것만 뭐 분석해도 뭐 당연히 더 매출 잘 나오겠지만 그냥 올리기만 해도 다 나가거든요. 요즘은 그냥 새로운 상품을 올려도 다음날 그냥 바로 주문 나가요. 이게 올리기만 해도 나간다는 게 먼 나라 얘기 같아서. 네, 맞아요. 뭐 광고비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광고비도 없어요. 근데 이게 위탁이라는 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차별화를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좀 그렇죠. 어떠세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어렵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렵고요. 방법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래가지고 이제 매출이 네네. 부업으로 하시면서 거의 3천 이상이 나오고 계시는데 네네네. 혹시 한번 인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날짜가 진짜 오늘 촬영한 일부터 네. 보여드렸어요. 3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네, 이렇게 한 달이 된 거고, 이제 이거를 통계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6,800은 이게 매출액이 아니고요.
네, 이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고 제일 실매출이 3,544만 이게 매출이에요. 이게 실매출이에요. 할인 금액도 빼고 네, 반품도 빠지고요. 네. 아무래도 소싱을 좀 먼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팔릴 만한 상품을 골라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건 좀 어떻게 좀 처음에 고르세요? 가장 제일 먼저 좋은 거는 데이터 랩을 먼저 보는 거거든요. 이제 쇼핑 인사이트 여기 들어와요. 들어와서 식품, 네. 이분류에 제일 이제 만만한 것부터 시작할게요. 농산물. 그 다음에 과일로 들어갈게요. 기간은 1년. 그 다음에 PC 모바일 다 체크해 주세요. 물론 모바일을 제일 많이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혹은 네 다른 뭐 회사 쪽에서는 PC로 많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이 클릭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성별 전체, 연령은 전체 중에 10대 빼고 60대도 빼고 20대에서 50대 제일 이제 수요가 많은 쪽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조회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나 1순위는 당연히 바로 사과부터 나와요. 네. 그리고 귤 같은 경우는 겨울 시즌 제품인데 네. 귤이 왜 나오냐면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귤이 아니고 네. 낑깡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그런 낑깡이라는 이제 상품은 네. 지금도 계속 판매가 계속 나와요. 3월과 4월 이 시즌 상품 같은 경우는 참외였어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아셨어요? 시즌 제품 같은 경우요. 네. 이거 알기 전에 네. 사실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아, 어떻게 하냐면 네. 1월은 어떤 게 잘 나가고 2월, 3월은 어떤 게 잘 나가고 이런 거를 제가 좀 메모를 좀 하거든요. 이렇게 직접 수기로. 네, 먼저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게 잘 나가고 어떤 게 시즌인지 공부를 한 다음에 소싱을 들어가야 돼요. 소싱부터 할 게 아니라 1월은 네. 뭐 킹크랩, 방어, 이제 과메기 여기 수산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귤, 뭐 사과, 레드향, 고구마, 한라봉 여기 이제 농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부분에서 1월 달에 나가는 품목이다라는 걸 제가 적은 거예요. 네. 네, 이거 시청자분들이 글씨 잘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죄송하네요. 이제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어떤 시즌 상품이 나가는지 이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달 4월달은요, 제가 볼 때 수산 중에 쭈꾸미, 네, 쭈꾸미랑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수산이 주로 이제 나가요. 4월달에요. 그리고 이제 농산으로 들어간다면 토마토 중에 그래서 이렇게 주로 나가고 있고 요거를 만약에 하나하나씩 보고 싶다 그러면 농산을 제가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농산 중에 과일이 토마토예요. 그러면 조회를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그래프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럼 네이버에서는 이게 시즌성인지만 확인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이게 여기 지금 인기 검색어가 탑 500이 있는데 요거는 크게 신경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안 써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라고 아, 하는 걸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네이버 데이터 랩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것 같아서 뭔가 맞아요.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한테 좀 차별화가 있는 거는 개인 벤더사의 이제 B2B가 있어요. 그 개인 벤더사 B2B는 오로지 식품 관련돼 있는 것만 찾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도 보고 하라 하시면은 쉽게 판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한 게 네네. 그럼 벤더사 하면은 좀 가격이 더 비싸서 좀 경쟁력이 없지 않냐, 네. 농가에 비해. 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점은 이제 가격 차이가 좀 크긴 하죠. 그렇지만 가격이 무조건 싸다 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상품도 이제 좋아야 되고, 그리고 벤더사에서 상품을 많이 팔잖아요. 이제 저도 상품을 좀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공급가를 좀 낮춰줘요. 벤더사 쪽에서. 뭐 5%면 5%, 아니면 7%면 7% 낮춰줘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럼 대표님은 판매를 잘 하시니까 그래도 벤더사에서 낮게 할인을 해서 제공을 하는데 네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잘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벤더사를 네. 잘 찾아야 되잖아요. 네, 잘 찾아야죠. 이상한 벤더사도 좀 많기도 하다 보니까 좀 많죠. 어떻게 해야 좀 잘 찾을 수 있을까요? 구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과일 위태그를 검색을 칩니다. 네. 네. 치면은 이제 뭐 엄청 많아요. 다른 벤더사 쪽도 많고 아니면은 도매매처럼 비슷한 B2B도 많고요. 네.
구글 쪽에는 거의 없어요. 사기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벤더사가 좀 있지만 네. 단점은 상품 공급은 해주긴 하지만 공급가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쪽보다는 인스타그램 쪽으로 저는 선호를 해서 네, 그쪽을 좀 알려드릴까 하거든요. 그럼 사기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도매처는 좀 사기성이 있다, 네. 사기다 네. 하는 좀 특징이 있나요? 사기성 같은 경우는요, 약간 뭐 권리금, 약간 계약금을 먼저 좀 받고 좀 해준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판매하기도 전에. 네. 네. 이제 해연제몰 해서 한 50만 원 정도는 먼저 선물로 좀 받거든요. 가입비로 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받고 들어오게 해주겠다 하면은 또 월 가입비로 뭐 계속 또 월별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위탁 판매를 하려 하는데 선결제를 먼저 내가지고 네, 뭐 계약금식으로 내는 거는 저도 못 들어왔거든요. 그쪽은 아예 저는 싹 거르고 오로지 순수 셀러들만 이제 상품 한 개라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벤더사만 찾았습니다. 저는 그게 인스타그램을 찾은 거예요. 자, 여기서 봤을 때 네. 여기도 이렇게 포스터를 이렇게 썸네일로 해놓고 셀러 모집하는 것이 많아요. 이렇게 해요. 위탁 판매 셀러 대모집 이렇게 나오죠. 네네. 네, 이렇게도 나오고 농산물 위탁 판매라고 해놓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모르니까 사실 들어가서 봐야 돼요. 네. 자, 여기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링크를 좀 들어가려고 해요. 이 링크랑 이제 전화가 있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 링크를 먼저 들어가서 네. 여기도 이제 위탁 판매를 하는 곳이긴 한데 온오프라인 뭐 도매미 위탁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여기도 전화를 하시든 아니면 여기 링크를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 위탁 판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쪽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 혹시 위탁 가능하시냐 이렇게 전화를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면서 혹시 아까처럼 뭐 걸리고 뭐 계약금 받는다 하면은 패스 드랍하고 한 개 상품 받아준다 들어와라. 그리고 웬만한 벤더사는요 톡방이 있어요. 그럼 이런 벤더사는 네, 초보자들도 쉽게 받아주나요? 바로 그 공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 있죠. 그 사이트로 회원가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벤더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연락하는 곳은 그냥 편해요. 까칠한 그런 생산지 사장처럼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이런 분들은 진짜 오로지 순수하게 셀러 모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더 오히려 초대를 하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렇게 벤더사를 통해서 공급받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농가나 농장을 직접 컨택해서 받는 가격보다 비싸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좀 대표님은 잘 팔고 계시는데 혹시 그 비결이 뭔가요? 그 비결은요. 오픈마켓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오픈마켓에서 너무 포화 상태가 돼 있잖아요. 네. 이미 국내 시장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안 팔리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네. 폐쇄몰은 아직까지는 포화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포화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폐쇄몰 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토스 쇼핑과 오레이즈인데 네. 토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토스에서의 발생 매출이 제일 높은 건가요? 네, 토스 쪽 비율이 오픈마켓보다 7대3이에요. 7이에요. 70%가 다 토스여가지고 토스 판매자 센터, 토스 쇼핑 파트너스 여길 들어오시면 돼요. 토스 페이먼트는 이제 다른 쪽이고요. 여긴 아니고 우리 셀러분들은 토스 쇼핑 파트너스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아마 회원가입은 2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일반 토스 쇼핑 그냥 계정이랑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자 2번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려되진 않아요. 웬만하면 다 돼요. 네, 뭐 잘못되지 않는 한 다 되시고 저는 먼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고요. 본격적인 토스 판매자 센터가 시스템이 열립니다. 여기가 홈이고요. 네. 왼쪽 카테고리에 상품 목록. 이제 상품 등록을 하고 하는데 좀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이 새 상품 등록을 하고요. 이 기존 상품 정보를 스마트 스토어 올려놨던 거를 그냥 그대로 따와요. 따와서 상품명이든 옵션이든 카테고리든 다 붙여넣어요. 대신에 토스는 수수료가 8%예요. 네이버는 4%고 많아야 뭐 6%인데 그럼 좀 더 올려줘야겠죠. 네, 그 가격 부분만 대표님들이 좀 조정해 주시고 나머지 뭐 썸네일, 뭐 여기 상세 페이지, 상품 설명 이런 거는 다 네이버에서 따오면 됩니다. 농산물은 이제 면세고요. 농수산은 괜찮거든요. 상품을 그냥 편하게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 식품 중에 축산물이랑 고기류, 그다음 가공식품
이거는 판매 권한 코드가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네. 등록은 될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검수 반려가 뜹니다. 상품 검수 반려. 네. 네, 이렇게 뜨기 때문에 아니 등록 심사도 일주일이나 걸리는데 5일이나 일주일이나 걸리는데 반려가 됐어. 그러면 또 반려를 수정하면 한 3, 4일 또 걸려요. 또 심사해야 돼요. 한 번이면 상관없는데 자꾸 두세 번 이렇게 일어나니까 무슨 원인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포기해요. 그래서 토스 쇼핑 뭐 유행해서 뭐 돈 번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네 해놓고 또 다시 오픈마켓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빈자리 틈새를 노려서 계속 저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까 해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왼쪽에 상품 목록이 있으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어요. 상품 판매 권한 관리를 들어가 주세요. 나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권한 부여가 돼 있고 반려가 돼 있어요. 네. 이 반려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반려가 되는지를 이것도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권한 신청하는 것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권한 신청을 누르고 네. 식품이잖아요. 네. 네, 식품, 가공식품, 건기식, 우린 수입 관련 없어요. 네. 그다음에 축산물, 생수. 생수도 가끔 있어요. 네, 뭐 지금 울릉도나 독도에서 뭐 고로쇠라고 네, 그 상품 가끔 공급처에 올라와요. 이것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축산물과 가공이에요. 농산물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안 나와 있어요. 농수산화만 돼요. 근데 축산이랑 가공식품은 안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축산물부터 할게요. 축산물 가고 네. 선택은 우리는 위탁 판매죠. 네. 네. 그럼 없어 보이는 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벤더사를 통해서 네. 코드를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인허가 번호 찾기가 있어요. 네. 이걸 누르면 식품안전나라라고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지는데 네. 이제 식품 그리고 지역 그리고 검색하기를 눌러요. 만약에 서울 눌렀을 때 여기서 막 이렇게 아무거나 막 다 쓰면 안 돼요. 원래는. 네. 네. 그래서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여기서 최근 거를 만약에 가져왔어요. 네. 네. 최근 거를 가져오면은 네. 반려가 돼요. 최근에 인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제조사거든요. 여기는 아. 식품 제조사라서 네, 걸리고 이건 언제 써먹냐면 벤더사에서 코드를 안 줄 때 1페이지가 제일 최근에 받은 인증받은 제조사거든요. 네. 네, 근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빨리 받은 업체니까 이쪽은 이제 허가가 된 게 인식이 돼요, 토스에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업체와 인허가 번호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넣는 건데 원래 그냥 막 넣으면 사실 이게 불법이에요. 걸리면 안 되니까, 그쵸? 네,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꼭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꼼수를 살짝 알려주셨는데 이거 좀 위험한 방법이고. 안 돼요. 네, 안 돼요. 근데 만약 하더라도 얘네 토스에서 알아요, 사실. 알지만 넘어가는 게 있나요 좀? 그쵸. 그렇지만 안 돼요. 진짜 좀 진짜 위험해요. 정말 위험한 네, 거라서. 위험해요. 이거는 제 책임 아니다. 네. 하지 말라는 걸 알려드린 거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네네. 내가 이거 진짜 나는 토스에서 좀 대표님처럼 잘 팔아보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대표님들이 벤더사를 찾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벤더사 찾은 곳에서 상품 이제 토스 쇼핑에 이제 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코드를 받아야 되니까 그 벤더사 쪽에서 뭐 카톡 채널이나 문의를 해가지고 1대1 쪽으로 채팅을 해서 인허가 번호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인증을 하시면 한 번만 받으시면 돼요. 한 번 받으면 다른 상품은 이제 인증 안 받고도 판매가 되니까요. 벤더사를 통해서 코드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 토스에 올릴 때마다 그 코드를 계속 다 맨날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허가가 됐으면 네. 꼭 이 제조사 상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B 상품도 올려도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카테고리는 축산물, 가공식품, 건기식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네, 그럼 만약에 내가 다 팔고 싶다면 3개를 받아야겠네요. 네, 그렇죠. 3번만 받으면은 그 카테고리는 모든 상품을 어느 벤더사든 상관없이 다 팔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서 사람들이 이제 포기해요. 왜냐, 계속 반려나면은 또 수정해서 심사를 받아야 돼, 또 3일 동안. 또 반려야. 그럼 반려가 계속 나면은 이제 의욕이 떨어져서 안 해.
토스는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네이버 키워야겠다 해서 글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픈마켓으로. 그래서 오레이즈 폐쇄물 이쪽은 광고만 써도 팍 팔리니까 사람들 엄청 몰렸어요. 오레이즈는. 그죠. 토스는 아직 덜 그렇거든요. 그래서 축산물을 보면 이제 제가 받은 걸 보여드릴 텐데 요게 이제 제가 A 벤더사에서 받은 그 코드예요. 네, 그래서 업소명, 네. 인허가 번호 받고 인증하기를 하니까 3일인가 상품 심사보다 상품 판매 권한을 더 빨리 해주시더라고요. 영업일 기준 1일에서 한 3일 정도 소요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축산물이 끝났으면 똑같이 건기식, 가공식품도 똑같이 이제 인허가 번호 코드를 넣고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상품 벤더사 거든 현지에서 가져오든 그 권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 판매할 수 있어요. 토스는 이게 진짜 업로드만 잘 하시면 되거든요. 네, 저도 이제 계정이 이제 4개를 돌리고 있긴 하지만 토스는 상품을 꾸준하게 업로드를 해요. 그냥 뭐 심사가 뭐 7일 걸린다고 뭐 5일 걸린다고 이제 심사를 받지만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업로드를 하세요.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하실 거니까 네, 업로드를 하시면 계속 꾸준한 주문이 일어날 겁니다. 토스 전혀 광고 안 하세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런데도 네, 솔직히 말하자면 할 줄 몰라요. 토스 광고를.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소싱을 하고 어떤 마켓에 올려야 되는지를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좀 상품 등록 같은 건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품 등록은요, 이제 쉽게 얼른 수집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상품은 이제 도매매에 있는 상품에서 윈들리 프로그램으로 네, 수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업로드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냥 내가 아는 과일 키워드를 그냥 사과로 치면 안 나와요. 앞에 무조건 연관 키워드를 넣어주세요. 뭐 감동사과, 꿀사과. 저는 그대로 꿀사과로 들어갈게요. 이거를 이제 윈들리 쪽으로 수집을 할 건데 어렵냐? 아니요. 쉬워요. 그냥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한 개 상품으로 수집하는 게 있고요. 이걸 누르면 이 페이지 전체적으로 수집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하나만 수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위탁 이제 버튼 하나 눌러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윈들리 창이잖아요. 네, 여기서 먹기 편한 사과 이렇게 그대로 상품명부터 해가지고 쫙 끌고 와졌죠. 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그냥 5초 사이로 바로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끌고 온 다음에 업로드를 진행하시면 된다. 여기 해서 이제 상품을 긁고 왔고 네, 상품명, 썸네일, 그다음에 가격, 상세 페이지 이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명은 대표님 좀 보통 어떻게 하세요? 상품명 같은 경우는요, 네이버 쇼핑을 들어가요. 꿀사과를 그대로 칩니다. 꿀사과를 치고 이제 플러스 스토어, 여기 네이버 쇼핑이 로직이 좀 바뀌었잖아요. 쿠팡식처럼. 그래서 여기를 잘 활용해요.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상품명이 이미 잘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다 보이잖아요. 이 상품들을 완전 카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이제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광고인데도 상관없나요? 네, 광고여도 리뷰 없는 거 빼고요. 네, 리뷰랑 판매 건수 있는 것만 좀. 이거는 광고만 있는 거지 리뷰라든지 판매 건수 없고 평점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면 안 돼요. 다른 쪽으로 광고였어도 이제 리뷰 있는 거랑 구매 건수 있는 것 쪽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일반 상품에서도 리뷰가 좀 많고 네, 평점이 좀 있는 거 위주로 해서 상품명을 좀 조합하면 돼요. 우선은 뭐 앞부분에 이제 사과를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보고 가정용 보이죠? 가정용 달콤한 아니면, 근데 고당도는 가끔 마켓에 안 들어갈 때가 좀 있어요. 네, 넣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고당도는 좀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키워드 중에 여기다가 이제 꿀사과를 붙이든지 네, 아니면 여기다 붙이든지 여기다가 넣든지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야 이렇게 이제 조합이 되면서 이제 검색이 될 테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써도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공을 들이진 않네요. 네, 그래서 상품명 만들 때 구매대행은요, 대충 만들면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식품은 이 큰 키워드 하나라도 노출이 되면서 이제 판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굳이 저는 키워드를 공부하지 않고 이탁 판매를 할 수 있어서 이쪽 식품을 넘어오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네,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첫 번째 옵션명을 넣어줘야 돼요. 첫 번째 옵션명. 대부분 식품 옵션은 무게일 겁니다. 3kg, 5kg, 10kg, 뭐 2kg, 3kg, 5kg. 여기도 지금 무게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옵션명이 이제 3kg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첫 번째 옵션명을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네이버 로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 개 상품명을 간단하게 짭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이걸 지우고요. 이렇게 짧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고 태그는 좀 어떻게 하세요? 태그는 이것도 제가 좀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광고 말고 네. 여기 인기 있는 상품 하나 있잖아요. 네. 그냥 여기서 하나를 가져가요. 잘 팔린 상품들, 리뷰 많은 것들 들어가서 이제 태그를 맨 하단에서 볼 수도 있는데 네. 컨트롤 U를 눌러줘요. 네. 눌러주면 이쪽에 이 판매자가 이 키워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컨트롤 U를 누르는 게? 컨트롤 누르면 이 판매자의 상품 업로드한 코드인 아. 거거든요. 네. 그 중에 키워드가 여기 담아져 있어요. 아. 네. 근데 아침 이슬 사과라는 게 이제 이 사람 판매자 이제 쇼핑몰이니까 네. 쓰지 마시고 여기 아마 사과도 안 될 거예요. 일반 키워드는 키워드 못 넣으니까 넣으면 안 되고 딱 여기까지 넣어야 되거든요. 못난이 사과부터 맛있는 사과.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미지 부분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디자인보다는 직접 상품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가격이 중요해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막 디자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상품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가격 조정이니까 가격만 잘 설정해주면 되겠죠. 이제 배송 유형 같은 경우는 도매매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유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밴드사 쪽에서는 유료랑 무료가 있으면 무료가 더 많아요. 기본 배송비 3,000원, 밴드사 쪽은 4,000원이에요. 그리고 반품 배송비는 이제 10,000원까지는 아니고요. 일반 배송비에 그냥 2배만 붙여주면 돼요. 6,000원을 넣어줘요. 교환 배송비도 6,000원. 네, 이렇게 넣어줘요. 왜냐면 반품을 안 시키기 위해서요. 네, 구매 대행도 똑같죠. 반품 안 시키기 위해서 막 올리잖아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판매가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건데 네, 이 마진을 이제 수정하려면은 대체적으로 택배비 정도만 이제 벌자라는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네, 4,500원, 5,000원, 5,500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4,500원이나 5,000원 정도 마진 남게 그렇게 가야 돼요. 판매가가 이렇게 잡잖아요. 원가가 29,900원입니다. 마진을 한 4,500원에서 5,000원 이것만 붙이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네. 네, 그 이상 붙이지 않고 네이버 기준으로. 네. 네. 그렇게 되고 29,900원 더하기 4,500원이다. 34,400원. 다음은 상세 페이지인데요. 상세 페이지는 이제 이렇게. 네. 이제 이미 상세 페이지도 다 윤들리를 통해서 이제 수집을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네, 굳이 이제 내가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네, 바로 이런 식으로 냅두면 되는 겁니다. 뭐 굳이 만질 필요도 없고 막 특출나게 디자인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식품은 오로지 상품을 좀 받아서 먹어봐야도 아는 거고 뭐 그림도 좋아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괜찮더라고요. 상세 페이지 잠깐 보니까 네, 얼른 상품을 좀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으로 많이 쓰게 되면은 이거는 판매가 된 다음에 하는 작업을 먼저 한다. 이거는 잘못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이렇게 진행을 다 끝나면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아까 오늘 대표님 영상을 보고 네. 나도 좀 식품 위탁 판매 해봐야겠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 해주실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직장인이나 아니면 이제 퇴직 예정자 혹은 육아맘 학생분들도 볼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부업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벌자. 더 큰 것도 안 바래요. 딱 소액만 부수입을 늘려보자 마인드를 갖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전부 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알려드렸듯이 그거 따라해보시면 다 성과 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단톡방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소통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은 더 잘할 거예요. 윤들리 화이팅!